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과외 선생님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화수목 3일 연속 특강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한국은행 보고서 나왔던데 네.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돈 꾸는 나라에서 돈 빌려주는 나라로 바뀐다고요? 네. 뭐하러 돈 꿔줘요? 우리도 빚도 많다는데. 일단 그냥 이 어감 자체는 왠지 이렇게 돈을 꾸는 나라에서 빌려주는 나라로 바뀐다라고 하면 뭔가 좀 홀가분하고 왠지 왜 그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 마련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던 그런 나라에서 이젠 해외에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말하고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국내에 이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국내인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에 이제 돈 많은 대기업들이 해외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냥 그런 뜻일 뿐이지 이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더 나아졌다 이런 의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예. 반면에 이제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내수 위주의 기업이라든지 가게는 앞으로 이제 더더욱 경기가 나빠지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좀 수치를 먼저 좀 살펴보면 한국은행은 이 대외 자산, 대외 부채와 관련한 통계를 1994년서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그동안 아직까지도 순대외 부채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에 가장 많이 이게 증가를 해서 그때 당시로 한 2천억 달러 이상이었었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가 가장 빚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로 한화로 한 220조 원 가량까지 부채가 증가를 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감소를 하면서 올해 3월 말에는 이제 43억 달러, 한화로 하면 한 4조 4천억 원 정도까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이런 추세로 왔을 때 1-2년 내에 대외 자산이 대외 부채보다 이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불과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2천억 네. 달러에서 43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줄은 것 같은데 네. 외국에 우리가 빚지고 있던 거는 이렇게 갑자기 줄고 자산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확 늘어나고 그랬대요? 일단은 이게 가장 큰 건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해외 직접 투자한 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급증을 한 게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25조 원, 45조 원 한 해에 이렇게 갑자기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급증을 하면서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80조 원 가량을 해외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빚이 제일 많았을 때가 220조라 그랬는데 현재 180조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가 좀 한 가지 좀 특별한 경향 중에 하나가 2011년도서부터 계속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는 물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수출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부터 정체입니다. 예. 그런데 경상수지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외 직접 투자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뭐냐면 2007년 8년도서부터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했던 그러니까 해외 공장 지은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서 그 돈들이 배당금이라든지 그 수익금들이 국내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 외에는 국내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에 투자했던 돈들을 계속 이제 빼내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투자를 하던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해외 직접 증권 투자,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의
직접 투자를 하는 이 액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대외 자산들은 이런 면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예. 이제 국내 채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 유럽 얘기가 뭐 유로존 또 뭐 위기가 뭐 이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큰 경제 블록에서 기침만 해도 막 우리 바로 몸살 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은 유럽하고는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이게 교역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적긴 하지만 근데 유럽 연합이 워낙 덩치가 큰 미국만큼 덩치가 크니까요. 예. 아무래도 유럽이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오긴 올 겁니다. 일단은 이 유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 네. 포르투갈의 최대 은행이 이제 방코 에스프리토 산토라는 그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프리토 산토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스위스에 이제 단기 회사채를 발급을 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원래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위기감이 좀 조성이 되게 됐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이 급증을 하고 포르투갈 주식도 이제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유로존의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로존 전체의 위기입니까? 포르투갈의 위기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포르투갈의 뭐 최대 은행으로부터 불거진 위기라고는 하지만 이걸 단순히 또 포르투갈만의 위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이란 건 말 그대로 느슨한 의미의 국가와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 간에 기업들 간에 주고받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포르투갈 한 은행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을 했지만 이게 언제든 다른 유럽의 나라, 다른 기업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아까 도미노 현상처럼 한 은행이 혹은 한 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게 급격하게 다른 나라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서로 다 묶여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서 예. 고장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씀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근데 유럽의 은행 금융 위기 이 소리가 한 2, 3년 전에도 막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네. 유럽은 조금 느린 것으로 좀 회복이 느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유럽은 왜 그래요? 왜 늦어요? 일단 부동산 거품 붕괴의 이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채무 위기라는 건 결국엔 유럽의 이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투자를 했던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국가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확장적 통화 정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좀 상황이 안 좋던 상태가 안 좋던 몇몇 국가들이 이제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이들 부동산 거품 퍼진다고 해서 이 국가들까지 막 넘어가고 유로존 위기까지 이렇게 오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 거품이란 거는 결국 금융기관들하고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제 2000년도서부터 자산시장의 거품이 워낙 컸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어느 때보다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위기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됐고, 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는 나라가 여러 개도 쪼개져 있고, 미국과는 다르게 통화 정책을 나라별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하. 미국은 이 통화 정책을 실시해서 특정 금융기관 혹은 특정 회사 지원이 가능한데 유럽연합에서는 특정 국가 혹은 특정 회사의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예. 상황이 안 좋은 국가들은 안 좋아지는데 지원을 해주기 굉장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은 나라들에게만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정부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는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미국만큼 이런 대책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앓게 되는 치통 같은 문제로 들리네요. 맞습니까? 굉장히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릴 것 같아요. 더구나 이게 위기 자체가 워낙 컸었고. 예. 오늘 경제 공부는 2가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